이렇게 특검법은 거부되고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천 개입 의혹인데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저희가 만나서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단수 공천을 요구했지만 여사가 거절했다고 말했는데 여사는 텔레그램에서 기본은 경선 참여라면서도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5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매체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이동해달란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이 텔레그램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이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텔레그램은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김 전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달란 내용이었습니다. 명 씨가 먼저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인데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고도 강조합니다. 기반 없는 지역이라 당원 모집을 못했으니 경선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고 하고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도 호소합니다. 이렇게 며칠에 걸쳐 9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 답변은 한 차례였습니다.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보냈습니다. 명 씨는 문자를 주고받은 뒤에 몇 차례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김해에서 컷오프됐고 총선 출마는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명 씨와 김 여사 사이 텔레그램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나도 하소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영선 의원이 의창에서 경남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가져오고 국가 산다도 유치하고. 대통령실은 왜 김 여사가 명 씨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정식 직함은 없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곧 직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를 명박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정식 직함은 없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직함이 뭐 필요해요? 내 명태균이가 직함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림자인데 무슨 직함이. 취재진이 확인한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사님, 저를 겪어보셨지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대선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도리가 아니요. 선거가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명 씨,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도 명 씨가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명 씨가 윤 총장 메신저였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명 박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지역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경선 중 박완수 현 경남지사를 윤 대통령 자택에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선이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고 그거 하고 이게 가장 기본 아니요? 다만 박 지사 측은 사적인 일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명 씨를 주의 깊게 본 걸로 보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창원으로 와 주변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실 관계자는 활동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여보세요? 네. 내가 화나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다. 그 끝끝내 말한.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점지 갔어.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게 됐거든.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왜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이거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가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하고 의논을 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내 가만히 놔둬놨는데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알겠습니까? 무섭네요. 네. 그래요. 아니 뭘 갖고 있으면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터뜨리겠다는 건 뭘 터뜨리겠다는 건지는 모르고 네. 이제 네. 확인될 수는 없는 거고. 터잡부겠다고. 네. 예, 여튼 대통령과 여사에게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김해로 바꾼 거를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용의 핵심은.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은 아마 이쪽도 컷오프, 김해에서도 컷오프를 당하니까 네. 그거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내가 막아놓고 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작업을 좀 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도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 협박이 먹힌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본인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긴 했죠. 이걸 김건희 여사랑 직접 통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여기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예요?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해. 수사합니까? 특검 네. 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 이거 창원지검에서 명태균하고 예. 김영선 수사하죠.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정확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특검에 안 가려면은 창원지검에서 밝히면 돼요. 우리는 공청 개입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들여다보겠다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건데 자, 압수수색을 했으면 이 통화 내역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검찰이 지금 권력에 끌려다니고 있지만은 네. 검찰 캐비넷에도 하나하나 지금 쌓이고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검찰의 속성 알잖아요. 권력의 속성과 검찰의 속성. 지금은 권력이 누르고 있지만은 결국은 검찰이 한번 캐비넷 열 거다. 네. 뭐 그렇게 보여요.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가 사정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오면서 무너졌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누란지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김건희 여사랑 직접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2월 26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3월 2일에 창원 의창하고 김해가 발표가 났어요. 5일 전에 최소한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짐작도 아니고 풍문도 아니고 확실히 이 정도 알았다라는 거는 권력의 누군가 그게 김건희가 됐든 뭐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공관위원이 됐든 네. 확실하게 이 사람한테 계속 누가 찔러주고 있었다. 그 전에 김해로 옮겨라라고 조언했을 때도 너 공천 이쪽에서 네. 안 되니까 창원 의창 안 되니까 김해로 가라고 한 것도 그때가 2월 18일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권력의 누군가의 핵심부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그러면은 일부러 거짓말을 해가지고 김건희를 모르는데 김건희를 껴놨을까? 그럼 빨리 김건희 여사께서 빨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명태균. 그러면은 클리어되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 추론하자. 합리적 추론은 여기까지. 네. 다음은 뭐다?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 가야 된다. 특검으로. 예. 그 아까 공관위에서 지금 네. 그때 공관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지금 명태균 하신 분이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하시는데 라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관위 선언 나중에도 많고요. 공관위 위원 통해서 나오고 또 중앙당의 사무처에서 통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 씨가 그때 뭐 오선 나이도 많고 오선했으니까는 이번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정치권 있으면요 누구나 다 듣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거다 정도는 그쵸? 아니었잖아요. 어려울 거 많이 듣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UPS가 아니고 네. 새로운 혁신 공천해야 되는데 개혁 공천을 보기에는 새 얼굴이 김영선 아니고. 의원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하. 이제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거 말할 수 있는 거고 예.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마디 다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얘기 듣고 본인도 올라타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정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의혹이 있다고 누가 이제 얘기를 했을 경우에 바로 수사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내가 누군가를 좀 골탕 먹이고 싶어. 네. 그러면 내가 수사기관에다가 야 이런 얘기 있다는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사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사는 안 됩니다. 증거가 나와야죠. 네. 너무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태블릿 PC 같은 거 최순실 같은 경우 그 정도 나와야지 거기서 착수할 수 있는 거지. 누구 골탕 먹일 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수사권 남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맞는 네. 얘기다. 근데 이제 여사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공천 개입을 막 했다고 사람들이 근데 막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네. 제가 정치 오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김 여사가 명예훼손 하라고 지금 유도를 하시는데 하면은요. 이게 유도를 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사이즈킵니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럼 바보 같은 소리 안 되죠. 그걸 말려드는 예, 것이다. 당연하죠. 그럼 이렇게 그건 그냥 정치인이 아니어도 그 누가 다 상처 수가 다 보이는 이런저런 것이다. 자본들이 막 그럼요. 계속 있더라도 그냥 묵묵히 참고 넘어간다. 그래야죠. 증거 나올 때까지는. 예. 그래.